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외 낙상 위험도 평가법에서는 일단 7가지 종류고요. 여기 점수는 1점부터 4점까지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여기 비어있는 칸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요즘은 이제 막 98세, 102세까지도 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그런 경우에 뭐야 80보다 엄청 20몇 년이나 막 높기 때문에 이거 3점 아닐 것 같아. 4점 한번 줘보자. 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1점, 2점, 3점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나머지들도 여기 X표 쳐진 것은 점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혼돈하셔가지고 좀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한 2점 정도 줄까 뭐 이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들어가서요. 연령은 60부터 시작을 해서 69세면 뭐 1점, 2점, 3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정신 상태에서는 혼란스러운 방향감각 장애가 4점이고 때때로 혼란스러운 방향감각 장애가 2점이 있습니다. 요 차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셔서 항상 이게 기억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세요. 항상 두리번 어르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 가세요 해서 가시면 2점인데 요것도 만일에 어르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계속 간다면 일단 4점까지도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매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그 공간 개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집에서 화장실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요 화장실을 못 찾는 것도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공간 개념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이제 점수를 감안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변에 있어서 대소변 실금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대소변 실금하고 낙상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대소변 실금이 있다는 자체가 치매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혈관성도 있으면서 뭐 루이소체도 있듯이 그러니까 루이소체나 아니면 이 알츠하이머 중에서도 전두척두엽 치매가 있는 경우는 전두척두엽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이후 말기가 되면 이제 대소변 실금이 하나의 증상으로 나와요. 우리가 전두엽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실변 실금이기 때문에 꼭 인지가 치매라서라기보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받은 초기부터 대변, 소변 실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인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낙상 위험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4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 능력은 있어도 우리가 배뇨 훈련하듯이 식사 시간 전에 화장실 모시고 간다, 뭐 집에 가시기 전에 화장실 모시고 간다, 요렇게 해서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3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점에 있는 유치도뇨관이나 인공항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지가 떨어져서 뭐 유치도뇨관을 하진 않기 때문에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줌을 이제 쉽게 좀 배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 적어서 여기는 1점으로 넣었고요. 간간히 유치도뇨관을 함으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면 저희가 1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상 경험으로 점수가 나가는데요. 이미 3번 이상 넘어짐, 또 1번 또는 2번 넘어짐인데 여기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어르신의 처음 욕구 사정할 때 몇 번 넘어졌냐, 토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르신의 욕구 사정 시점에서 1년 전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상자로 잡은 어르신 뒤에 나오겠지만 요 낙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3번이죠. 그래서 4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 어르신이 2018년도 입소할 때는 2번이에요. 1년 전에는 그러면 2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2020년도 경에 저희 지주막 가출혈 있으면서 집에서 한번 넘어지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한 번 체크돼서 2점
이제 사례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낙상 경험 횟수는 지금 이 판단일로부터 1년 정도를 가지고 횟수를 판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에 있어서는 전적 도움, 보행이 안 되어서 아예 뒤에서 부축을 한다거나 뭐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4점이고요. 스스로 쓸 수 있고 세면대나 화장실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1점 주시면 됩니다. 걸음걸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낙상위험, 이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죠? 누가 봐도 뭐 보행이 안 되면 낙상위험 높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면 4점 체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일단은 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 있다가 의자에 앉을 때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피가 그 혈관으로 빨리 딸려오지 못하죠.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피는 머릿속에 있는 혈관에 골고루 가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낙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또 빈혈 있거나 할 때는 3점이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한 단계 높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혈액, 심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3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커라든가 이런 보조 도구 이런 걸로 걷기를 하면 2점입니다. 그 다음 약물에 있어서는 지난 7일간 약 복용이나 계획된 약물에서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이 치매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성인병 약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약에는 대부분 졸음이라든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부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약물이 들어간다면 4점이고요. 한 개 정도만 드신다. 한 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한 개 정도만 드신다 그러면 이제 2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은 일단 만으로 83세이셔가지고요. 3점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는 이 어르신은 그 혈관성 치매다 보니까 인지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기억력뿐 아니라 공간 지각력도 좋아서 욕부사정 이제 1년에 한 번씩 할 때 지금 상태는 이제 기저귀를 차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예, 대소변 실금이 있어서 그래서 4점으로 체크가 됐고요. 활동은 요 어르신은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좀 좌측 편마비 있으시지만 굉장히 의지가 강하세요. 지금도 막 운동 안 하면 집에 안 가려고 하시고 그날의 목표를 정해서 애나 화장실 이용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1점 드렸고요. 거리 및 균형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기 때문에 2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의 질환으로 인한 약물이 8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라든가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루틴으로 들어가는 약 자체가 지금 8개. 한 2주 전에 다시 병원 가셨는데 8개로 이제 약이 바뀌면서 나와서 4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점수는 16점으로 11점 이상이기 때문에 낙상 위험은 아주 높은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